수급이답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장의 수급을 보자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만족스럽진 않지만 현물 시장에서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투신권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특징이었는데요. 최강찬 전문가와 함께 수급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키맨은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예, 말씀하신 연기금이 오늘의 수급의 키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연기금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지금 실탄이 있는 그런 그 투자자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손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작은 집행 계획에 따라서 한 1,000억, 매일 1,000억 정도씩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1,000억 원대의 어떤 매수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의 반등을 어떤 유발시키는데 가장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연기금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가 투신권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매수 수급으로 어떤 전환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수 탄력도는 좀 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러나 일부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선순환 흐름들은 오늘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 바로 연기금의 힘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연기금은 주로 어느 쪽을 매매했습니까? 네, 연기금은 오늘 전기전자 쪽을 330억, 그리고 온수장비 쪽을 375억 정도 연기금은 좀 매수를 좀 했는데요. 오늘 특히 조선주 쪽의 흐름들이 좀 연기금은 좋았습니다. 연기금은 현대중공업을 11,000주가량 매수를 했고, 현대미포 8,000주가량 매수했고, 삼성중공업을 37만 주, 대우조선해양을 35만 주 정도 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29,000주. 그 다음에 기아차도 15,000주, 현대모비스도 약 4,000주 정도 매수하는 흐름이었고,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도 좀 골고루 순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제가 좀 연기금의 매수를 따라해도 될까요?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좀 어렵게 돌아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연기금이 샀던 쪽을 보니까 역시 좀 업종 대표주들이 많았어요. IT의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도 있었고요. NHN, SK텔레콤, 삼성화재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을 골고루 담았는데, 하나, 자동차가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움직임, 어제 또 환율과 함께 자동차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 우리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번에 한번 짚어봤었던 이슈죠. 자동차는 지금 환율, 원화 강세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이죠. 지금 세계 시장에서 지금 저성장 기조에 놓이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에 지금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가장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흐름이고, 또 유럽산 자동차하고도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어떤 제품과 가격 경쟁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원화 강세 흐름은 가장 미치는 영향이 자동차 업종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도 어차피 똑같은 수출주이기는 하나 애플과 비견이 될 수 있을 정도, 애플 하나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는 유럽의 BMW, 그 다음에 아우디, 그 다음에 또 벤츠 등등등의 유수의 브랜드와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늘 다 지금 경쟁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지금 환율에 민감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은 현대차, 기아차를 안 산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수급 특징주는요,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외국인은 네. 또 팔았어요. 하지만 또 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순매수였네요. 네, 그렇죠. 자,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6만 주 매수했습니다만 오늘 7만 주가량 다시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었고요. 기관들은 오늘 6만 4천 주 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연기금이 오늘 좀 2만 9천 주 정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투신권의 매도가 오늘 2천 주로 매도가 급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이 사실상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신청 기대감에 따른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
3일 동안의 반등의 주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물론 뭐 해외 미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의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경제 지표 호전, 주택 지표의 반전,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또 근간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오늘 뭐 특히 조선주에 대해서 매수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은행주의 어떤 반등이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스페인 쪽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라는 어떤 컨셉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가 될지 어떨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낙폭과대주들이 그래서 반등을 하지만 낙폭과대 지수 관련 대형주 시가총액 2위의 종목이 바로 현대차죠. 그다음에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3, 4위권에서의 어떤 기아차이기 때문에 글로벌 현대차와 기아차 이 완성차 업체가 시가총액 2, 3위권을 좀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의 어떤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순환매를 좀 타면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가격 매력이 없는 상태까지 그것은 최소한 하락하고 있는 21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뭐 순환매를 좀 타게 될 텐데 아직 이들 종목군들이 21선하고의 이격이 조금 좀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61선하고도 이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반등을 좀 가격 매력이 있는 반등이라면은 현대차, 기아차 쪽도 반등이 해 나갈 텐데 그 전에 환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서는 낙폭과대가 컨셉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 매력이 있는 현대차, 기아차 쪽이 있는데 이쪽은 환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의 동향 함께 살펴보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나타날지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급이답이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내일장 전략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